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그 행감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연장성상에서 그냥 몇 가지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 보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 기구를 보면 그 뒤쪽에 그 39페이지인가요? 네. 그 기구를 보면 문화예술과 한미교육과 문화유산관광과 뭐 체육진흥과 공교롭게도 다 19명, 20명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관광과는 일맥 상통하는 유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40명이 되는데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는 체육진흥과가 19명이에요. 과장님 그 체육진흥과 다른 지자체의 정원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우리하고 이제 인구수가 좀 유사한 그런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인력이 좀 부족할 듯한데. 저희들이 출장소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 면에서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그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다른 데도 뭐 구청 체제로 돼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인구수 많은 데는. 예, 그렇긴 하더라도 저희들은 출장소가 어떤 출장소에 관리를 몇 하기 명이나 때문에 있습니까? 저 송탄하고 안중하고. 지금 보통 관리 인원까지 해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있습니다. 합쳐서 15명도 있습니다. 안중하고 출장. 별도로 있습니다. 각각 수영장도 다 있기 때문에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단순 비교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지금 체육진흥과도 정원에 시간 선택자가 6명, 청원교사 2명이 포함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얼핏 자료를 한번 봤을 때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을 때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리 직원이 좀 적은 걸로 좀 되어 있었거든요. 한번 좀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되고 이 전체적으로 이 체육 관련해서 인력에 대한 투입이라든지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체육회하고 이제 장애인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정원에 좀 미달이 돼 있어요. 현재도 그런가요? 이거 자료 작성 시점과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평택시 체육회가 사무국이 19명 정원인데 현원이 11명이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장애인 체육회도 보면 9명 정원인데 5명이 있는데 이 문제 없습니까? 이 지금 사무국 운영하는데 이 정도 사무국 인력. 쪽에서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건 계속해서 근데 논의를 왜 해서 채용을 안 하고 하겠습니다. 있죠? 예. 열악한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운영비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논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런 부분도 정원을 빨리빨리 채워 주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시민들을 위한 이게 생활 체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시민 서비스가 좀 만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그 예술인 기획소도 지금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자료를 1차 보면 지급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1차 지급했습니다. 1차 지급 그러니까 반. 했습니다. 이게 신청률이 55%예요. 총 그 증명 유효자 수 대비해서 네, 네. 여기에 따르는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 이거 뭐 신청을 했는데 뭐 탈락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소득 추가하고요. 중복수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없습니까? 예, 예. 지금 이런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또 이 관리 인원도 적절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이제 한 명이 지금 전담. 한 명이 계속 전담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 아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 사람이 계속 매달려서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 체육인 기회소득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한 분이 전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담은 여기도 갱신이죠. 어쨌든 매년. 선발 자체는 그 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덜하거든요. 지연기소득은. 하지만 전담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갱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수혜를 받던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따르는 어떤 뭐 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이게 좀 이 주다가 이게 수혜를 입다가 본인이 탈락이 돼 버리면 근데 이제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술인 그 유효 증명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위소득 120% 이하 이제 그 조건에 안 맞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예, 하세요. 예, 예.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뭐 예술인들 중에 그 창작 활동에 그 전념할 수 있고 또 중위소득 이하인 좀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급하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자칫 이제 이게 탈락하거나 또그 계속 지원을 하는데도 이제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지시는 분들의 어떤 그 민원의 소지를 좀 잘 아우러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수교육관 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정률이 지금 85%예요. 얼추 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여기는 그 이제 교육관 연습을 하는 그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특히 이 특성상 여기 이제 입주 단체 이제 특성상 이제 소음이 굉장히 심한 곳이어서 이 방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입주 단체에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좀 일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금 방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 좀 완성 단계에 있는데. 네, 지금 의원님이 이제 지적해 주신 걸 참고로 해서요. 저희가 이제 기본 방음은 시설은 이제 갖췄는데 이제 개인별 그 연습실에 한 9개소예요. 흡음 추가 시설을 그 이제 그 입주단체 그 회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그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서 이게 다 네네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까? 예,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나중에 다 입주를 하고 나서 이런 민원 때문에 또 추가로 이런 흡음막이나 이런 또 방음 시설에 추가로 또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하면 다 손실 나지 않겠습니까? 네, 공사 진행 중 말씀이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준공해서 이제 뭐 이 단체에서 뭐 입주를 해서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팽성 야구장 이게 지난 8대 초부터 2019년이군요. 2019년부터 지금 이거 계획을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 단가도 올라가고 그 총 사업비가 이제 상당히 늘었죠. 예. 처음에 계획했었던 것보다 제가 알기에도
얼핏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보상비가 어느 정도 늘었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없는데 한 15% 정도 15%더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 총 사업비가 보상비가 지금 그 보상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보상하고 계신 건가요? 계속? 현재 1단계는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예. 그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전혀. 예, 다 완료됐고요. 1단계는요.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한번 현장을 한번 방문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일반 시민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곳이고 해서 이게 입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하셨었던 게 미군 가족이 이제 계속 등장을 했어요. 거기가 미군 부대 바로 옆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팽성 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에 주한미군 가족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빠진 거예요. 이제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명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쪽 문화예술과장님 웃고 계신데 그렇죠.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주한미군이 자꾸 여기에 개입이 되느냐고 말씀드리니까 그걸 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 야구장에 이 일반 축구나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이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 특성상 이 수요 예측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수요 예측도 좀 해보셨습니까? 현재 야구협회랑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논의 중에 계신 게 아니 예. 만들어 놓고 논의를 하시면 안 되지 않나? 만들기 전에 수요 예측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예,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야구 동호회나 이런 인원이 뭐 적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동호회 특성상 평일날 같은 날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개별 운동이 아니라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 예측도 좀 잘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 시설 잘 해놓고 그냥 뭐 놀리게 되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해서 뭐 수요 예측도 좀 해보십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 이것도 이제 뭐 주민 민원이나 주민 이제 그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당연히 뭐 조성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그 현장을 안 가봐서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이 진위서탄 이 하천부진에 이 시설을 지금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뭐 정해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하천부지 내에 이런 인공 구조물들이 과연 설치가 타당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 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때에 향후 한 10년 내에 침수 확률이 한 몇 프로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대상지를 몇 번 가봤는데요. 이번 비에 어느 정도나 될까 예측하기 위해서 좀 다녀봤지만은 이번에 다행히 잠기질 않아서. 근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직전 10년 내에 침수 사실이나 침수 사례 같은 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그 문제를 한번 확인해 그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하천변에 인공 구조물의 침수가 이제 될 거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토목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하천 특성상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예산도 뭐 적지 않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 구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네. 듣기로는 침수가 안 되는 걸로 들었어요. 네. 하지만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좀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서 예. 비만 오면 노심초사하시는 체육과장님이 안 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고덕 복합 커뮤니티 센터 관리.
이게 총 사업비가 300억이 들어가는데 재원 조달이 전액 10입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현재 10이고요. 전액이요? 예. 근데 저희들이- 재원 조달이 가능하겠어요? 이 지금 도 투자 심사 들어가 있는데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300억 적지 않은 예산인데 재원 조달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냥 12 예산 책정해서 그냥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조금조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노력하신다고 돈이 예산이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특히 이게 일정 택지 개발을 한 그 지구 내에 이런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을 하나 이렇게 이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데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 해놓게 되면 다른 데도 이제 앞으로는 이걸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도시 개발을 해서 이 조그만 이제 신도시들이 하나씩 이제 형성이 되면 이런 게 하나씩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주민 염원 사업으로 뭐 하기 때문에 뭐 하라 마라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재원 조달이 일단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원 조달에서도 우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뭐 좀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미 교류과 보면 그 평화 안보 포럼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네, 몇 회, 4회까지 했네요. 네. 4년 했는데 이게 이 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사업 효과가 좀 뭐가 있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시에 대한 이제 안보에 대한 위상을 좀 높일 수 있고요. 그 국제 정세에 대한 그 국제 정세가 변화하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 평택시가 정립해야 될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 사령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국비 전액 국비로 이런 안보 포럼을 이제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르는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런 거를 포럼을 개최하는 시기에 즈음에서는 중앙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일단 평택과 그 미국의 어떤 한미 동맹에 대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잘 조성을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이게 언론에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도자료 그냥 나오듯이 작년인가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네, 연합뉴스에 그렇죠. 네, 했습니다. 나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뭐 10초, 15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한 번쯤은 좀 보도가 될 수 있게끔 그래야 또 평택이 노력한 만큼 또 홍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건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 포럼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기왕 또 국비로 다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좀 더 홍보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류도시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베트남의 어떤 뭐 행정구역 뭐 개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낭시 안에 땀기시가 이제 편입되는 것 같습니다. 땀기시가 이제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시 안에 구 정도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낭시하고
것만 이제 공식적인 교류 사업의 대상지로 이제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도 땀기시를 그때 최초에 이제 방문했을 때 같이 가봤지만 다낭시하고 땀기시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환경 자체가 다낭시는 굉장히 관광도시고 굉장히 그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이지만 땀기시는 해안 도시이면서도 여기 다낭시하고도 한 두세 시간 가는 것 같아요. 버스로. 좀 그 거리도 있는데 또 좀 열악한 도시고 기준보다는 그래서 이런 땀기시도 다낭시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굳이 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다낭은 다낭대로 또 땀기는 땀기대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말씀 주신 사안대로 공식적인 거는 다낭이라는 다낭시와 이제 교류에 대한 사항이 되지만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땀기시와의 교류는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문화유산과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농악 보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그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지금 네.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예산 관련해서 좀 조율을 좀 빨리 해서 뭐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고 하면 추경에라도 전승지원금 예산을 올리는 것도 용인을 하겠다라고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국가 무형유산인데 이렇게 그대로 방치돼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 무형유산인데 이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사항이 변동이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좀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 이 원도심이라고 하면 구 평택역 앞에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보통은 이제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원도심인데요. 저희는 이제 3개 권역이 합쳐지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팝업 스토어 장소는 통곡시장 고객센터로 정했는데 거기가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평택역 인근이고 해서 정했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거는 그냥 권역별로 이제 5개 전통시장이 보통 그 안중이나 송탄 쪽에 이제 그 원도심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시장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 그 전통시장을 예, 중심으로 해서 네. 이 활성화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 사업 개요, 추진 실정, 뭐 추진 계획 다 좋은데요. 이 사업비 자체가 이런 걸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수준이에요. 이 6천만 원이면 그 통곡시장에 땅 2평 값도 안 되는 값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예. 일단 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게 조금 뭐 시민분들이나 그 상인분들께서 어떠한 긍정적 요인이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한 투자가 좀 있어야만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그 예전에는 굉장히 화려했었던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원도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노력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그냥 잘못 비춰지면 굉장히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괜찮다, 효율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이런 것도 좀 과감한 투자를 좀 해서 원도심 상권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4쪽에 문화예술인 지원 및 시민문화 누림 증진 사업이 있는데 예술인 기회소득이 조례가 2023년 8월에 시행이 됐고 최초 지급 연도가 언제인가요? 2024년도인가요? 네, 24년도입니다. 네. 예술인 기회소득도 그 체육인 기회소득과 어떤 지급하는 뭐 형태나 방법은 좀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경제의 상황에 맞춰서 그 지역 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조례에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체육인 기회소득과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통일해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좀 나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조례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뭐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정 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 사업은 2006년생 출생자에 해당이 되는데 1,827명이면 전원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2006년생은 한 5,043명인데요. 네. 거기에 36.2%로 이제 1,827명을 이제 지원하게 된 거,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다. 아, 선착순이요? 예, 예. 근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발급률은 69.1%고요. 이용률은 18.2%입니다. 네, 선착순이라고 공지는 다 나간 거죠? 네, 네. 예. 업무 보고 자료에도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제5회 평택국제평화안보 포럼 개최 사업이 있는데 그 평택에서 최초로 개최된다는 의미가 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최진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최 일자에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개최 일자는 언제 결정이 된 거죠? 개최 일자는 연초에 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9월 18일이긴 한데 그 앞전에도 동맹 그 단체에서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는 연초에 지정이 됐고요. 이 시기에 동맹주간이라 그래서 다 관련 단체에서도 서울에서 행사하는 부분들도 있고 주한미군 전직 그 사령관님들께서도 방문하시는 시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좀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오후 1시부터 6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맹 주간의 일정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9월 18일로 정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의회의 그 일정을 미리 확인을 해주셨었나요? 지금 그 정해진 연초에 네, 일정을 보기는 했어도 연초에 이렇게 정해진 것을 네,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18일이라고 잡힌 거는 사실 네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아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게 어쩔 수 없이 동맹 주간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정을 의회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의회 회기 일정을 약간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평택에서 이 의미 있는 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시에서는 포럼을 개최하고 의회는 의회 회기 활동을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이 뭐 동북아 평화 안보의 핵심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이 잡혀서 의회에서 의회 회기와 겹쳐서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 부분은 좀 일정을 선택하신 건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조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의회하고 이거하고 따로 논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의회에서 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었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미리 체크하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예, 그 추후에는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석 대상 200명에 대한 명단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뭐 200명 저희가 200명을 하고 잡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포럼 세션에 대한 연사들에 대해서 지금 확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어떤 단체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만 있지 대부분 개개인적으로 누가 올 것이다라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거 정리된 거 있으면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예, 참석 대상에도 의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다 네. 회원이 오시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기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포럼 추진준비위원회 1차, 2차 개최하셨고 3차도 개최하셨죠? 아닙니다. 아직 안 2차로 하셨나요? 하고 지금 그 참석자들 연사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세부적인 일정만 진행을 합니다. 네, 이 당시에는 준비위원회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이냐와 어떤 그 세션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포럼 추진준비위원회 1차, 2차 개최된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그 방음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그 3위 기차 아파트는 올해 연내에는 꼭 마무리가 될 거죠? 네,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8쪽에 그 평택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방문 주간은 언제고 팝업 스토어는 어디서 운영할 거고 뭐 계획이 아직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사업이 급박하게 추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용역사가 6월에 선정이 됐고 7월하고 10월 정도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날짜는 대략적으로 그 정원 박람회랑 시민축제를 제외하고 주간을 피해서 주말에 11월 1일부터 2일 그 사이에 할 예정이고요. 그 방문 주간은 이제 한 그 전 2주 정도를 통해서 그 스토리텔링 하려고 하는 그쪽에 먼저 방문할 수 있게 좀 2주 정도 전에 좀 할 예정이고 팝업 스토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곡시장 고객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통복시장 고객센터요? 네. 방문 주간은 11월 1일하고 2일 그 전에 한 2주간 정도? 네. 그럼 팝업 스토어는 2주 동안 통복시장 고객센터에서 열리게 되는 거고요. 팝업 스토어는 이제 잠깐 이제 그 열리는 거라 11월 1일 이틀 정도 짧게 열리는 거고요. 시장에서 이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을 시장에서 한다라고 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시장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그 5개 시장에 노포 그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포 가게를 선정해서 다 스토리텔링 시장이랑 그 노포 가게에 대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상인분들이 직접 이렇게 홍보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QR 코드로 또 제작을 해서 이렇게 그런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도 계속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팝업 스토어가 각 시장마다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통복시장 한 거는 좀 짧은 기간에 또 이게 임대를 계속 할 수가 있어야 짧은 기간만 무료로 임대를 해야 돼서 통복시장이 고객센터가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그쪽으로 부득이하게 정했습니다. 네, 방문 주간 운영은 이제 5개 시장에서 같이 진행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방문 주간은 그거는 좀 어렵고요. 그 팝업 스토어 통복시장에도 이분들이 가서 방문 주간에는 미리
점포라든지 벽화거리, 통북동의 벽화거리라든지 뭐 이런 건 이제 통복시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시장 이제 그런 거는 여러 개는 할 수 있어요. 모바일 스탬프로 이렇게 다 찍고 와서 뭐 서정희 시장이라든지 이쪽에 스탬프를 찍고 오고 팝업 스토어는 이제 통복시장에 사면 그때 이제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팝업 스토어를 통북시장 내에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특정한 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전체를 진행한다면 좀 문제는 있어 보여요. 이거 사업 내용 다시 한번 좀 개별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28쪽의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하천부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지금 진이면에 야구장이 하나 있고 서탄면에 야구장 하나, 축구장 하나가 있었었는데 이제 침수가 되고 용도를 좀 변경해서 지금 야구장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천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을 이제 의원님들 계속 우려하는 침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천 부지에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일부 하천 부지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진단해 보고는데 물이 아직 차진 않는다 그렇게 다 근데 들었거든요. 거기가 예. 그 하천 부지에 가까운 쪽은 아마 녹지로 좀 조성이 될 거로 예정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하천 부지에 있는 체육 시설을 그 하북리 체육 시설로 이전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게이트볼장 내면을 뭐 일단 기본 구상으로 넣어 놓은 거겠지만 지금 이충동에 게이트볼장이 그 대규모로 건립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도 게이트볼장이 또 내면이 필요할지 각 읍면동마다 필요한 개소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전에 안영미 과장님 계셨을 때 좀 빼달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검토해서 수요랑 공급 뭐 보셔서 계속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스포츠 클라이밍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인 거죠. 건축 기획 용역입니다. 건축 기획 용역. 예. 그러면 그 후에 실시 설계 용역이 또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예. 정말 저희 이충 레포츠 소중한 공간에 스포츠 클라이밍이 조성되는 건데 규모가 좀 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계하실 때 국제 대회가 유치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설계가 꼭 좀 됐으면 좋겠다. 전문가를 통해서요. 면밀히 한번 살피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대회가 유치 가능하게 설계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하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쭈려고요. 그 안보 포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박영선 장관님이 오셔서 AI 관련돼서 안보와 이렇게 믹싱해서 주제를 발표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던 그 어느 과죠? 그쪽 포럼을 하나를 없애면서 병합해서 포럼을 키워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예산이 커졌고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도 같은 규모. 올해는 조금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더 진행이 돼서 네. 그러면은 작년에 그 AI라는 주제를 이 안보 포럼에 병합을 시키기 위해서 반도체과 쪽에 있었던 사업을 없앴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다시 살아났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제가 과장님께서는 네, 거기까지 그거는 모르시겠죠.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좀 억지로 그때 붙이는
느낌이 좀 있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평택지원특별법 관련돼서 용역을 진행을 하시나 보면 조만간 네. 그 용역 보고회가 있는 것 네, 같은데 착수 보고에는 엊그제 했고요. 하셨나요? 네. 작년 예산 할 때 아마 평택지원특별법 네. 예산을 용역 예산을 네. 안 쓰셨잖아요. 근데 올해 다시 용역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는가요? 다른 작년에는 주제인가? 네. 이제 그 국회의원님들 발의하기 네. 전에 그 연장에 대한 사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 먼저 주셨고. 발의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그 사용하지 용역을 않았고.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그 작년도 거는 불용을 했습니다. 근데 했고요. 올해 네. 이제 발의는 4월에 해 주셨지만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더 그 효과 법령 연장에 대한 효과나 그 타당성에 대한 사안들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 좀 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 다- 개정은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네, 지금 해주고 발의는 계시지만 해주셨지만. 이것이 대무로 해서 평택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더- 타당성을 좀 네, 뒷받침하기 중앙부처에도 위해서 더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용역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9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9월이요. 정기국회 앞두고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최승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앞서서 저희 모든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중요한 질의를 다 해주시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그 평택예술제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제 예정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행감에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적인 행사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그래서 지역 예술인이 이제 중심이 돼서 좀 열린 축제로 거듭나도록 저희가 이제 그 예총과 함께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장소를 좀 한박산 중앙공원에서 좀 행사를 하려고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이제 한박산으로 네, 네. 정해졌고 예, 예. 그게 대한 이제 디테일한 이제 기획은 아직 이제 어떻게 할지는 네, 지금 지사에서 이제 논의 중에 열어서 있습니다. 이제 예. 논의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언제쯤 되면 결정이 될까요? 저희가 한 8월이면 저희가 네. 이제 아우트라인이 잡히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지역 예술인 모집이나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서 네네. 그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총에서 되는 이 평택예술제가 또 추가로 또 예산도 확보해드렸던 부분들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네, 잘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로 거듭나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술제가 잘 진행이 돼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전하고는 정말 다르다라고 해서 지속 가능하게 평택예술제를 통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6쪽에 보면은 그 평택 아트센터가 이제 지금 추진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준공은 이제 올 12월 달에 하고 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제 개관 공연을 이제 26년도 이제 3월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 이대로 이제 진행은 계획이지만 그래도 큰 변동 없다고 한다면 네, 되겠죠. 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개관 공연을 하게 되면 이제 국악 관현악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개관 공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프로그램은 아직 아직 안 확정은 안 나왔나요? 됐고요. 예, 예. 그럼 그
주체를 그 국악 간현악으로 해서 다른 어떤 공연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도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이제 얘기인가요? 개관 공연에 대한 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돼야 할 상황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예, 예. 그 계획 안에 그런 것들은 구상이 안 돼 있나라고 지금 이제 묻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좀 이제 여쭤보면 구체적으로 네네, 좀 알 수 구체적으로,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제평화안보 포럼에 대해서 전년도에 했던 어떤 백서 제작이나 평가 보고서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저희들한테 주셨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 기억으로는 받아본 기회가 없어서 좀 저희 의원님들께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추가 지일인데 11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6개 개국의 13개의 도시의 어떤 교류를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계획의 추진 계획 하반기에 보면은 그 말씀해 주실 때 했던 중국과의 우리와 교류가 이제 그동안에 어떤 미비했던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민간 교류가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7월에 보면은 중국 칭다오시 우호도시 대학생 여름 캠프 참가 방문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이거에 대한 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생들이 다녀왔고요. 다녀왔습니까? 네네. 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관내 대학교 학생 5명이 그 캠프에 참여를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의 그 학생들의 반응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네, 어땠습니까? 같이 한번 피드백을 굉장히 해보셨어요? 좋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서 이제 해외 다른 타국의 그 같은 또래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이게 들었습니다. 대학생은 그럼 우리가 그 시에서 선발한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대학생분들이 간 겁니까? 학교에 의뢰를 해서 학교에서 저희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간내 의뢰를 해서 네. 간내 대학교가 그러면 몇 개 있는데 그럼 같이 합해서 어느 한 대학교에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 평택대하고 국제대에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올해는. 학교에서 5명 학생이 다녀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거는 그 젊은 청년들이 또 그렇게 갔다 와서 여름 캠프 겸 이제 그 방학 때 그럼 이제 이 대학생들이 갔다 온 거잖아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통합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호교류 도시인 이제 초청 행사가 있는데 몇 개의 우호 도시가 초청하게끔 예정인가요? 10월에 보니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6개국 13개 도시 우호교류를 맺고 있어서 네. 30주년에 대해서 그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 네. 몇 개국이 참석하겠다고 아직 확정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대면으로 오시지는 못하시더라도 축하 영상쯤은 보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6개 개국의 13개의 도시가 오지는 못하더라도 좀 홍보로서 이제 축하 메시지는 보내고 네. 아직까지 이제 몇 개의 도시가 저희에 이제 방문한다는 걸 아직 답변을 네, 못 받았는데 그래도 예상대로 우리가 몇 개의 도시는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간에 그러한 접촉이 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들어보거든요. 네. 저희가 뭐 자주 교류했던 일본이나 뭐 그런 쪽으로 일본에서는
오실 수 있으면 당연히 방문을 좀 해주시길 좀 건의를 드려보고요. 가깝고,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타 시에도 좀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상황에 따라서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10월 달에는 이제 저희 이제 평택항 마라톤에 이제 중국의 샤먼시에서 이제 샤먼시를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서는 그 몇 분이나 이렇게 초청이 되는 걸로 예상이 돼 있나요? 전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3명의 전문 선수가 참여를 했었고요. 올해도 그러니까 그 이외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따로 있었긴 하지만 전문 선수분은 한 3-4명 정도 오시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럼 샤먼시에서 네, 그 참석을 마라톤 대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네. 선수가 한 3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마츠야마시에서도 여기에서는 이제 몇 명 정도 전년도에도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라톤 대회에 왔었나요? 참석을 했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20주년 행사에 네네, 20주년 행사 시장님 때는 이하 오셨던 이제 네, 그거는 시청- 기억이 나고 네. 마라톤 대회도 같이 마라톤에도 그때 같이 참석을 다 네,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기억이 있네요. 11월 달에는 이제 마츠야마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 거네요. 그 마츠야마 거기가 20주년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행사를 하는 거에 되었고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몇 명 정도나 지금 갈 예정으로 지금 돼 있나요? 굉장히 큰 행사이겠네요. 그럼 이게 그 일본의 20주년 네, 그렇습니다. 행사이면은 네, 저희 시하고 의회뿐만 아니고 이제 민간에서도 네네. 방문하시는 거로 해서 한 계획은 한 20명 이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 이내에 예산은 어느 정도나 편성돼 있나요? 그것까지는 정회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군 소음 피해 보상에 있어서 그 본 의원이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아파트는 지금 누락돼 있어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이게 어떤 그 구역에서 이제 빠졌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우성 아파트가 14개 동인데 그 14개 중에 이제 2동이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빠진 그 2동은 소음이 더 크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 왜 2동이 이게 빠져 있는지 그럼 이걸 잘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답변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네, 거거든요. 의원님 전에 말씀 주셔서 저희도 네. 국방부에도 계속 확인을 하고 이 사항들에 대한 이제 비슷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방부에는 좀 아파트 단지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가 소음도 재측정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가 네, 재측정 올해, 기간이면은 이때는 그럼 그 범위를 여기를 이제 넣어서 그러니까 할 수 저희가 있도록 국방부하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넣어드린다고 건가요? 확답은 못 드리고요. 네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측정이 될 수 있게 하고 측정 부분에서 유리하게 잘 나온다면 다음번에는 포함이 되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측정이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네. 가잖아요. 그분들은 네.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2동은 더 크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거는 같은 아파트인데 이번에는 측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냥 거기에서 국방부에서 해준 데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뭐 먼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합의를
해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으면은 그 아파트에서 두 동이 그냥 있겠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큰 어떤 민원이 더 발생하고 이걸로 인해서 집행부가 곤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추가적으로 네네. 측정을 해볼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측정질을 네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북리 체육시설에 보면은 이제 재검토 경과에 25년도 2차 경기도 투자심사의 보완 조치 후 재신청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보완 조치가 지금 현재는 그럼 다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또 투자 심사를 가서요. 아직 결과가 또 안 나왔어요. 보완 조치를 해서 그 투자 심사를 했는데요. 네네.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완 조치 사항이 뭐였었나요? 접근성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진입로.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 심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재보완 있어요. 조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재신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를 있습니다. 기다리고 예. 있는데 그 전에도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럼 이게 안 들어 너무 갔나요? 이제 들어가는 게 좀 길지 않느냐, 그런 측면 좁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완 조치를 해서 했고요. 그 투자 심사에 원할 수 있게끔 이제 잘 그런 보완 조치를 해서 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 36쪽에 보시면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공모를 통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고 50개소가 있고 이것이 지금 신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50개소가? 전체 신규가 아니고요. 기존 하던 거에서 기존에 하던 거에 이제 몇 개가 그러면 신규가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별도로 정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청소년 대상 단기 스포츠 체험 교실을 동하계로 주말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7개소에서 이제 계획을 해 놓으셨거든요. 예. 그 동계에 대한 그 스포츠는 어떤 거고 하계에 대한 스포츠는 종목이 어떤 건데 언제쯤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가요? 이제 그 자세한 자료는요 별도로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체육인에 대한 어떤 인권 교육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거죠. 인권. 인권 교육이요. 네네. 인권 교육에 대한 사업은 안 들어갔나요? 왜냐면 우리 뭐 다른 타 지역에 보면은 어떤 체육인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것들이 피해가 많이 있어서 지면에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평택에서는 체육계 쪽에서 그러한 어떤 인권으로 인한 침해나 이런 그러한 어떤 사항들은 어떤 민원이나 아는 그런 접수들은 사례들은 없었나요? 이러한 그건 어떤 네. 그것도 별도로 한번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인권 교육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그 체육계 뭐 선수나 뭐 어떤 지도자나 심판 여러 가지 스포츠계 전체적인 그 관계되는 분들에게는 어떤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어떤 그 안에서의 체육계 안에서 어떤 폭력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 보면 어떤 뭐 성폭력에 있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어떤 인권에 대한 침해 부분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는데 우리 평택에 이러한 인권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네. 예, 저희들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요 거예요. 별도로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에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하반기 추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자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좀 제가 놓친 게 있어서 그 군소음 피해 보상 추진 사업에서 그 소음 측정 기간이나 이런 건 아직 그 확정이 된 게 아니죠. 전체적인 일정은 것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소음 영향도 재측정할 때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자료라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게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거라도 좀 주시고, 지금 군산 비행장에 있는 전투기가 그 K-55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부가 이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F-16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전투기가 추가로 더 이전해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훈련 기간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마무리 앞서서 보훈위원장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아트센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들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준비는 잘 되고 계시나요? 네,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27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언제 저기가 들어가죠? 착공이? 지금 저희가 예산이 좀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기 착공을 위해서는 최소의 이제 14억 정도 예산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이제 통합 그 창의 체험관하고 같이 통합 건물이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4억이 이제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27년 안으로는 가능하시겠어요?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또 300억이 확보가 된다면 27년 안에는 가능합니다.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저는 그러니까 뭐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좀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저희가 그 시설을 짓고 나서 늘 하자 보수 하느라 추가적인 예산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방문하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도 뭐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짓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택박물관에 대해서 좀 아직 이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 관련된 그 역사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유물들 뭐 이런 그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될 텐데, 박물관이 꾸준히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것들 수반되는 여러 부분들이 좀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좀 약간 그 예시를 들자면은 요즘 그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 KDH 혹시 보셨죠? 네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뭐 캐릭터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거기 나오는 이제 호랑이하고 까치
네,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제 얼마 전에 또 그거를 올리셨던데, 근데 이제 그 굿즈나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주목을 받는 게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거기에서는 예전부터 그 관련된 이제 굿즈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을 방문하는 이제 외국인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제 방문하는 이제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이제 관련된 상품들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는 그런 풍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평택박물관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 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입장권 티켓에도 디자인의 도입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입장권을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입장권이 어떠한 디자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보시는 관람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게 흔히 말하는 컬렉팅을 하고 싶은 그 욕구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티켓 디자인이 뭐 물론 기본적인 디자인들도 있겠지만은 흔히 말하는 이제 시기나 주제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제를 기획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약간 한정 기간식으로의 또 티켓 발매라던가 아니면 그런 뭐 굿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을 때 당연히 그 꾸준히 유지되는 일반적인 스테디한 굿즈가 아닌 한정식으로 했었을 때 그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밖에 있는 그 관외 사람분들한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문객 유지라던가 아니면 컨텐츠 그런 유지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건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미국제 교류과로 넘어가서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네네. 한미국제 교류과는 국제평화안보 포럼은 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참 사실 제가 그 예결위 때인가 전반기 때 그 말씀을 드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그러니까 평택 국제평화안보 포럼인데 왜 서울에서 개최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에러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 이제 5회째 되는 마당에 이제 드디어 평택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 주신 그런 좀 건의사항, 지적사항, 문제점들 이런 것 충분히 다 반영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5회긴 하지만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다음 해 아니면은 올해도 지금 이미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좀 약간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앞으로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 이건 좀 전제 약간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보니까 이번 주말에 평택역 앞에서 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맥주 축제라고 타이틀을 지었던데, 근데 이게 주간을 보니까 스마트 도시가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도심 활성화 사업, 시 재생 사업으로 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한다는 그 취지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못했을까? 저희도 맥주 축제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맥주 축제라기보다 그 거리 문화 축제라는 게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를 하는 건데, 이번 타이틀은 맥주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하는 축제인 거고. 근데 이제 그 담당 부서라는 거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우리 시의 문화 관광 이런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러한 콘텐츠들의 그 부재라든가 이제 사업에 대한 그 아이디어들이 조금은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활성화 사업을 지금 시장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원도심이라는 그 정의를 봤었을 때 이게 과연 명칭이 맞는 건지. 오히려 시장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타이틀을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보통 원도심 다른 얘기로는 구도심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시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영역상으로 따지자면은 평택역 앞에도 원도심이 네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그 측면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리 축제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명칭에 대한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준비하시는 만큼 잘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축제거리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진흥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평택 수영장, 소사벌 레포츠타운 안에 있는 시립수영장 말씀하시는 거 맞죠? 개선 사업 올 하반기에 지금 예정이긴 하는데 매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개선 사업을? 이번에 특히요. 그 네. 여각이 등 해서 네. 좀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 여각이라는 게 그 안에 그 천장이 유리창 쪽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수영장 안에 물을 안에 여과하는 말씀하시는 장치. 거죠? 예. 이 그 수영장 개선하신 내역들이 있잖아요. 예. 최근 예. 네 그것 좀 한번 그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차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여성 그 저기 탈의실, 탈의실, 예. 네 탈의실 쪽에 들어가면은 그 신발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그 널브러져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점검 자체는 아까 뭐 인력 부족이라고도 저기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점검의 주체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이제 제 운영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여성 탈의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요. 네. 모든 이제 종료 후에 제가 별도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네.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따가 그러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립 수영장이 사실 오래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노화도 많이 됐고 이제 그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개선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겉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좀 같이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제가 좀 저희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이 스포츠 관련돼서 이종원 의원님께서 작년에 7월 달에 e스포츠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하셨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청년정책연구에서도 이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혹시 전달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제가 문화예술. 전달받았습니다. 두 분의 지금 이게 부서가 애매해요. 그렇죠? 네. 어디가 메인이냐. 저기 e스포츠는요. 그 우리 IOC 식에서 스포츠에 아직 가맹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문화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월에 보면은 월드컵이라든가
또는 아시안 게임에도 e스포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인기 몰이 차원에서 아마 종목을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위로 여러 가지 종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체육을 해서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지만은 단일 행사는 이제 아직까지 현재 문화예술과소가 그래서 이제 그때 할 때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오셨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두 분 다 해당되는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근데 주 내용이 뭐 보시다시피 뭐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이제 어떻게 e스포츠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지금 7월 작년에 이제 의원님 발의해서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예, 앞으로 저희가 그 진흥의 e스포츠 진흥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요. 기본 방향이나 활성화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도의원님께서 그 경기 e스포츠 대회를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를 하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이충문화체육센터가 물론 그런 체육적인 건 맞는데, 저희가 청년정책연구대원에 부산을 갔다 왔지만 e스포츠 전용 그 센터에도 벤치마킹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그 국제대학교에서 e스포츠학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경기도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학과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오산대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활성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시면 하나밖에 없었지만 바로 위에 오산대학교도 이제 생겨났어요. 되게 좋은 소재거든요. 라이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를 그 경기도에서 e스포츠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개최로 인해서 얻는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e스포츠 대회를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당장의 그 시설이 그 조성을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흔히 팝업식으로 이벤트성 식으로 얼마든지 대회는 개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문화 측면에서 많이 좀 부족하다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e스포츠 대회를 그러니까 정식은 일단 그 뒤에 평가를 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시범 사업으로라도 몇 번 해보시는 게 좀 어떻겠나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아무것도 되지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그 니즈에 맞는 그 정책들, 특히나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들 잘 시민분들의 그 의견들, 목소리들 잘 들으셔서 우리 시의 일상이 시민들의 일상이 풍요로운 그런 행복한 문화 국제 도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고요. 앞으로 하반기 업무 하시는데도 우리 김상모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부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하반기 업무 보고도 잘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